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요즘 어느 분야든 여성들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벤처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벤처산업의 성장에 여성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더리더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영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회장님은 국내 최초 여성 보안업체인 테르텐의 CEO이기도 한데요. 여성 벤처 육성을 위한 노력, 그리고 기업 경영 철학 등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회장님 운영하시는 회사 테르텐 얘기는 좀 후반부에 나누고요. 일단 네네. 여성벤처협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8년에 16개 사로 시작된 협회입니다. 처음에 16개사. 네네. 그 가입 조건이 벤처 인증을 획득했거나 실용시한 특허 등을 보유해야 하고요. 예. 그 기업을 스스로 창업하고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CEO들이 가입할 수 있는 협회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취임하신 게 몇 대 회장이신 거죠? 저 9대입니다. 9대 네네네. 회장이신데 지난해 2월이니까 네. 지금 한 1년 7, 8개월 네,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해오셨는지요? 제가 9대인데요. 앞서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회원사들이랑 소통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전국에 4개 지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되는 협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벤처 스타트업 예. 창업이 붐입니다. 예. 여성들도 피해갈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스타트업들을 저희 협회로 많이 흡수하는 3가지 골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업의 열기에 여성들도 피해갈 수 없다. 네.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일단 뭐 한번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죠. 지금 여성 벤처기업인 벤처기업들 몇 개나 되고 주로 어느 업종에서 활약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벤처는 31,260개입니다. 그중에 여성 벤처는 2,566개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벤처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전에 비해서 벤처 전체가 양적 성장이 2.2배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성 벤처는 5.5배 정도가 됐으니까 최근에 아주 약진한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은 아쉽게도 2자리 숫자가 되지 못한 8.2%라서 안타까움이 곧 되겠죠. 예. 네,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로는 여성들이 하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걸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상을 깨고 제조 분야가 70%에 육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떤 분야들이죠? 뭐 자동차 부품 쪽도 하고요. 예. 철강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 단절 이후에 재취업이 안 돼서 고학력자들의 창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소모품에 관련된 제조를 하는 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처리나 소프트웨어가 11.8% 정도 되고요. 회장님이 그쪽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12.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벤처 그러면 보통 IT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여성 공학생들의 비율이 사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년 전인 2010년도에는 여성 벤처 중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3.4%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2년을 들어서면서 IT 쪽 분야의 여성 벤처 창업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어서 최근 12%를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점점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여성 벤처 기업인들 중에서 여성벤처협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사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2,560개의 여성 벤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회장으로서 행복한데 제가 취임한 작년에 저희가 1,000개사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회장님이 훌륭하신 거죠? 아니 많이 도와주셨고 예.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달 유입 속도가 예. 10개사에서 20개사가 평균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여성 벤처 중에 저희 협회 가입 수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여성 특유의 또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앞으로 어느 분야가 좀 더 유망하다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제조나 정보 처리 분야는 사실 남성들도 예.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지식 서비스 분야가 12.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예.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나 예. 난리지를 가지고 예. 창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다른 게 벤처 전체에서 남성군을 따졌을 때 92%가 남성 벤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식 서비스에는 8.6%입니다. 그러니까 특화돼서 예, 그 지식 서비스 분야, 쪽이 아주 그렇죠. 특화돼서 네, 여성의 굉장히. 장점을 살리는. 네네. 예. 또 제4차 산업혁명이 오면 감성의 시대가 오는데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걸로 예, 예상됩니다. 남성 여러분 바짝 긴장하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 여성벤처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네.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무슨 1인 창조 비즈니스 센터 이렇게 개소하셨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사업들 하실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저희 협회가 설립 이래 올해 예. 처음 보육시설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성 특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인데요. 예.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기술 지식 창업을 예. 한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대규모의 공장이나 제조 기반의 아이템을 가져야만 창업할 수 있었다면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협회에서 유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오픈했는데 실제로 15개사가 예. 선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실제 입주를 하셔가지고 선배 CEO들한테 멘토링 받고 있고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뭐 저야 창업을 안 해봤으니까 잘 네네. 감은 없지만은 특히 창업 초기에는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네. 여러 가지 조언 네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렇게 극복 이런 네네. 조언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매칭시켜 주는 게 되게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주로 어떤 지원이나 또 그런 노력들이 어떤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는지. 지금 2000년대 초에 예. 이공계열 여학생 비율이 10%대였는데요. 예. 최근에 20%를 예,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기술 창업을 하는 후배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인하우스를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성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1인일 필요는 없고요. 예. 팀을 이루어도 되는데 저희 협회 내에 인하우스 하진 않지만 예. 저희 선배 멘토들이 1대1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공정, 그다음에 특허 예. 내는 법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1대1 멘토링을 받고 있고요. 또한 저희 여성벤처 청년미래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 30대에 예비 창업가 아니면 3년 이내에 창업 초기에 있는 여성 CEO들을 모아서 예. 집중적으로 데스밸리 첫 번째 고비가 3년 이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아무나 있습니다. 뭐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선별 저희가 기준이 있을 텐데. 선별합니다. 예. 선별하는데 먼저 창업할 때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으셔야 돼요. 예. 있고 그 아이디어인 기초 단계에서도 그거를 형상화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 심지어는 창업을 할 용의가 있는 분들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운영을 실제로 합니다. 네. 뭐 아이디어만 들고 가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성이면 한번 지원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창업을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또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네. 국내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네네. 고 글로벌, 해외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외 진출 지원 지금 하신다는 생각 좀 가지고 계시죠? 네네. 어떤 지원들 하고 계시는지요? 그 예전에는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제품을 다른 예. 나라에 파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스타트업들 저희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 현지 창업을 하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배낭여행도 많이 예, 하고요. 예. 뭐 왜 요새 젊은 친구들은 바로 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는 모잠비크에서 아, 또 창업한 친구도 그렇습니까? 만나게 됐고요. 예, 예. 여러 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협회는 근데 현지 창업에 대한 부분까지는 현재 지원을 하진 않고 있고요. 예. 한국 여성 벤처인들이 예. 해외에 그 개발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일반 여성 기업들의 해외 진출 비율은 5.7%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여성 벤처인들 같은 경우는 25.9%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상당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창업하는 여성들이 글로벌 경험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어학적 능력도 또 뛰어나고 또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런 탓일까요? 왜 기성세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전에는 뭐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선박에 실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경로가 예. 있는데 요새는 외국에 관련된 바이어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많아서 접점이 많고 예. 그런 매체에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성들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트남, 중국 시장에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예. 10개사가 85억 정도의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출 여건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대규모 해외 진출 상담회였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올해도 확장을 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진출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사실 2차 상담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 집계하고 있고요.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보안업체, 네. 국내 최초 여성 보안업체 테르텐 네. 좀 얘기도 좀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테르텐이란 회사 이름의 의미 네. 뭘까요? 테르텐은 티베더입니다. 예. 티베더로 인류를 구원하는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어로는 테루가 밝을 휘고요. 예. 텐이 하늘 천자입니다. 그래서 밝은 하늘. 그러면 어떻게 네, 티베더를 사명으로 삼게 되셨는지 뭐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개인적 취미로 예. 정신 쪽에 수양하는 부분, 예, 수련 이런 예. 것들을 하고 있어서 티베트 관련한 서적을 좀 자주 봤는데요. 예. 그 안에 있던 예.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예. 정말 인류에게 가치 있는 IT 예.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뜻의 사명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보안업체 테르텐, 뭐 보안업체니까 뭐 보안 관련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테르텐은 2000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제가 카이스트 다니던 박사과정 예. 말미에 선후배들 4명이 창업한 기술 벤처입니다. 저희 2000년도에 창업할 때만 해도 그 디지털 세상이 2003년도면 예. 아주 저변화될 거라고 너무 이른 예측을 했는데요. 디지털로 되어 있는 데이터나 컨텐츠를 보호하는 회사이고요. 쉽게는 대기업에서 사내에서 쓰시는 그 업무망에서 쓰시는 전산 자료들, 그다음에 뭐 병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MRI나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이거 다 전자화되어 있는 자료들인데요.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포털에서 영화를 유료로 보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만화를 보신다거나 심지어 최근에는 이북을 많이 보시잖아요. 예, 예. 뭐 논문도 보시는데 국내의 전자 논문을 저희가 전체 다 불법 카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도 하시는 네네.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디지털로 된 자료나 기업용 자료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이 PC나 모바일에서 유통될 때 불법적으로 카피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 대학에서 수학 전공하셨고 이제 카이스트에서 암호학 박사. 네네. 예, 저는 과문에서 그러는데 암호학 어떤 학문인지. 암호학은 그냥 아시는 것처럼 암호를 생성하고 암호를 푸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문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어떻게 네. 보안업체 설립을 하시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예. 90년대 초반에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인터넷 뱅킹이 저변화되면서 예. 실제로 군용으로만 쓰였던 암호가 민간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교수님을 통해서 암호학을 접하게 됐고요. 그걸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안에 관심을 갖고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술 기업이 이쪽이 아닐까 해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창업하신 게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시면 네. 지금 16년이신데 네. 사실 창업 자체가 아까 데스밸리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네, 네. 뭐 누가 남성이 해도 3년을 넘기기가 좀 쉽지 않고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적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성으로서 좀 네. 어려움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뭐 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일단 창업을 하고 가장 놀랬던 건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 구조가 대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예, 높다는 겁니다. 처음 창업해서 어렸을 땐 몰랐고 지금은 제가 회장이 된 이후로 정확한 예, 예. 수치를 알고 있는데요. 한 10대 대기업이 국내에 차지하는 그 GDP가 예. 지금 70%가 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과 관련된 그 협력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벤처를 창업했을 경우에 좀 더 수월하게 예. 국내 마켓도 진출할 수 있고 글로벌도 함께 나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무관할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했지만 그게 보이는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시스템이 보급이 됐는데 무형의 경우에는 인식이 지금도 예.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아이템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 예. 시장을 열면서 같이 가야 되는 아이템이었고요. 또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전을 많이 그 했습니다. 가치를 좀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갈 네, 길이 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일종의 보안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자세, 태도 없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외국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투자도 좀 부족하고 관심도 좀 그렇게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도 보면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예. IT 투자 총 금액의 40%가량을 보안에 투자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대 예. 정도인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안을 투자가 아닌 어떤 지출의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 것 한번 같아요. 뚫리면 되게 심각한데요. 네네네. 그래서 아직도 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를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행정 업무를 보는 임원과 예. 기술직에 있는 임원들의 대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의 격차가 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곤 있지만 사실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보안은 또 일부의 직종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지 않은 구조가 사실은 뭔가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융합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점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사실은 보안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뭐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안은 인프라에 가깝지 예. 독립적 산업군이 아니라 예. 필수 불가능한 예. 요소로 점점 빠르게 변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고 예.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기업인 CEO이시니까요. 또 특히나 또 보안업체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 철학, 그러니까 기업 문화에 대한 뭐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요?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공장이나 기계나 그다음에 AI 같은 예. 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사람이 들어갈 구석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예. 소프트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사람 중심의 사업입니다. 예. 따라서 회사가 영속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군보다 조직원의 마음을 한대로 모으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려고 하고요. 예, 예. 좀 프로그램 짜는 분들은 종이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우리들만의 랭귀지가 그 종의 기원은 또 어디일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만의 문화와 랭귀지를 가지고 잦은 소통을 하는 것이 사실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의 감성 리더십이 그런 점에 또 장점이 있겠죠. 있는데 또 불편한 건 뭐냐면은 저희는 거의 80~90%가 남자 직원이다 예. 보니까 우리 뭐 다른 결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화성과 금성에서 네네. 온 거죠?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랑 다른 방향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참 이 성의 차이가 다르구나라고 느끼고 예, 있습니다. 남자는 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네네. 지금 하여간 취업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창업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뭐 남녀 불문 적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으신 여성 벤처 CEO로서 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또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 조언만을 꼭 해주고 싶다. 그런 조언이 어떤 게 있을지요? 제가 여성벤처협회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대나 그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예. 많은 예비 창업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창업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길이 아니니까.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본투 글로벌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해외로 가자. 예.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자리를 잡기가 힘든데 해외로 바로 간다는 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구조에 그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사실 자생적인 그 부분을 만들어 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3년 정도 생존율이 지금 30% 70%가 이제 중간에. 네네네. 그리고 그 30%가 또 5년에서 7년 사이에 70%가 예. 또 사라지니까 사실은 한 10%, 한 10% 네, 살아남는 10%가 7년을 거네요. 예. 넘길 수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꼭 설명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카이스트를 나왔는데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창업을 하는 순간 을이 됐습니다. 예. 을이 돼서 정말 갑을병정에 전까지도 해봤는데요. 예. 좀 뭐 아이러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이 거의 다 명태, 바람이 불어서 벌써요? 네. 나오죠. 나오고 잃은 명태가 사실 많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헌신했는데 내 인생을 산 것 같지 않은 허무함이 든다. 근데 벤처라는 게 창업을 한다라는 게 자기 걸로 하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꾸는 꿈을 예. 실현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 본인이 갖고 가는 거기 인생의 때문에 주도권. 예. 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칼자루 직접 쥐고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 제가 드리고요.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자서전, 분량 채우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언제나 주도권이라는 말씀에 제 마음도 움직이는데. 네네. 그래서 언제나 같이 갈 수 있는 선배들이나 예. 또 우리 협회 같은 그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셔서 이제 16년 이제 사업가로 이렇게 성공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꿈, 네.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소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메이저가 아니라 벤처에서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까지는 정말 남녀 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플레이를 예. 하면 됐잖아요. 근데 사업을 했을 때 남녀 성비가 이렇게 굉장히 다르면서 남성분들이 저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라는 건 팀플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기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를 포함하여 많은 여성들이 좌절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예. 것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고요. 또 하나는 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여전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예. 아우성을 하고 있고요. 제 4차 산업혁명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쟁력이 위기를 느낄 만큼 예. 지금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어서 제가 창업을 했고 이유가 있어서 제 아이템이 소프트웨어인 것 같고요. 예. 힘든 여정이지만 히스토리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서 이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좀 힘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여성의 감성 리더십의 바람이 벤처업계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벤처업계에서의 여풍당당 큰 기대를 엽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이영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